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2월 20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저녁 8시 4분입니다. 녹화 영상입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살아온 인생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돈 없고 권력 없고 빽이 없는 국민의 한 사람, 서민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가 되는데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그래도 좀 이제 말 좀 하다가 죽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정치인들, 기득권들, 권력을 잡은 자들을 좀 욕 좀 하다가 비판 좀 하고 비난 좀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에게, 특권은 무너진다. 특별 계급은 무너진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자, 지금 1년 동안 12.3 계엄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지금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강력하게 정치인들을 이 지구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다른 달에 가서 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자, 12.3 계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나누어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처자식, 손자, 손녀,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을 벌기 위해 가지고 신경도 못 쓰고 그래요. 신경도 못 쓰고 꼭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이 나와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논조를 잡아 가지고 국가를 흔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래요. 저도 이런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2.3 계엄과 국민의 심판. 대통령 선거 했고 전직 대통령은 지금 깜빵에 있고 현직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망언 콘서트, 개그 콘서트, 코미디 콘서트, 자기 자랑 콘서트, 누가 제명이한테 아부 잘하나 아부 콘서트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래요. 이 가운데 지금 국민들 사는 게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시장 한번 나가 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올라가 버렸어요. 아마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연금이 나오나 궁금하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명령 불복종 사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흔드는 사건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점은 1년이 지나갔고 12.3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당은 권력을 빼앗겼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가져가서 대통령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은 법정이 아니라 선거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적 사건과 인물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권력을 부여하거나 박탈한다. 12.3 계엄 역시 대통령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이미 평가는 끝났다. 국민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결국 투표장에서 선택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내란죄, 외환죄로 몰아가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이 최종 심판자라는 원칙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를 흔드는 것이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12.3 계엄을 다시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 심판, 삼중 심판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외환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보수 세력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치적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과거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이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는 현대판 사화와 다를 바 없다. 사화는 정치인들, 정치를 하는 자들이 벌이는 재앙을 사화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사화는 특정 사건을 빌미로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당시에도 이미 권력의 정당성은 왕위 계승이나 민심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국민이 이미 심판한 사건을 다시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 보수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민주주의 훼손.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는 법치의 강화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보수 세력의 잘못만 부각시키려 한다. 이는 권력의 오만이다. 이는 권력의 오만 방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세력이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12.3 계엄을 왜 하게 했는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원인 제공한 자들도 그러면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그래야 된다. 네, 국민의 권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결국 12.3 계엄은 국민이 이미 심판한 사건이다. 이를 다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권력의 오만 방자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이다. 12.3 계엄은 이미 국민을 심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권력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12.3 계엄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서 재판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정한 전체주의의 길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권력을 다시 찾아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현재 무너지고 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특권은 무너진다. 국민이 주인이다. 자,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비판적 확장. 하나, 제도의 표명과 이면. 내란죄, 외환죄, 전담 재판부 설치는 겉으로는 국가 안보와 법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니라 보수 세력을 내란죄, 외환죄로 몰아붙여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숙청 작업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러면은 내란 12.3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세력에 대해 가지고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그들도 법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 둘, 내란 외환죄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내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이 제목은 정치적으로 가장 악용되기 쉬운 법적 틀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내란죄를 적용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 윤보선,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 그들도 반대 세력을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 각국의 모든 대통령, 정치 권력자들은 반대 세력을 내란 음모로 몰아붙였고 조선시대에도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숙청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내란죄, 외환죄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권력자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법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칼과 총과 대포로 변한다.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이 위험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셋, 민주주의와 권력의 견제.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법적 장치를 독점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파쇼다. 전담재판부는 법치의 강화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보수 세력의 잘못만 부각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원인을 제공했다. 원인 제공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권력의 오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세력이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쇼, 독재, 전체주의이다. 넷, 역사적 교훈과 현대의 반복. 역사적으로 권력의 오만은 항상 몰락을 불러왔다. 조선시대 정치 사화는 특정 사건을 빌미로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당시에도 이미 권력의 정당성은 왕위 계승이나 민심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그와 같아 국민이 이미 심판한 사건을 다시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 보수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다. 다섯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의 위협. 내란죄, 외환죄,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은 이미 선거를 통해 사건을 심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다시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는 국민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권력의 오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결론. 내란죄, 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이다. 이는 권력의 오만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역적 반국가 죄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진다. 내란죄, 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치 강화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 앞에 평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보수 세력의 잘못만 부각시키려고 한다. 12.3 계엄의 원인 제공은 더불어민주당이 했다. 이는 권력의 오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세력이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어, 독재,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다. 자,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 강력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무시하는 행위. 12.3 계엄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했어요. 여당, 야당,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한 사건이고 그래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은 법정이 아니라 선거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적 사건과 인물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권력을 부여하거나 박탈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다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로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내란 외환죄로 몰아가려 한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권력의 오만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다. 12.3 계엄을 하게 한 원인 제공을 한 세력을 재판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둘, 권력의 오만 방지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권력의 오만과 방지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을 법 위에 두려하고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이 법 위에 있고 자신의 죄는 이재명의 죄는 면제하면서 윤석열의 죄만 부각시킨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못은 덮고 보수 세력의 잘못만 떠오르게 한다. 이는 권력의 오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세력이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권력의 오만은 결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며 민주당의 방자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셋, 역사적 교훈과 현대의 반복. 가슴이야.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역사적으로 권력의 오만은 항상 몰락을 불러왔다. 조선시대 사화는 특정 사건을 빌미로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과거 대가 33명 뽑히는데 합격한 장원급제자들이 서로 그 당파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진놈은 당파 싸움에서 진 자들은 노비노예가 되고 그 처와 아들과 딸들도 노비노예가 되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화는 특정 사건을 빌미로 권력자가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당시에도 이미 권력의 정당성은 왕의 계승이나 민심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그와 같아. 국민이
이미 심판한 사건을 다시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 보수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은 보수 세력의 씨를 말리고 종자를 보수 세력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다. 넷,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위협, 내란죄, 외환죄, 전단재판부 설치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은 이미 선거를 통해 심판을 했다. 그러면은 12.3 계엄을 하게 한 원인 제공을 한 세력들을 위한 특별 수사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외환 전단재판부 설치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은 이미 선거를 통해 사건을 심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다시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권력의 오만에 의해 현재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권위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위대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방자함은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이미 사건을 심판했고 그 결과로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다. 자, 저는 운동권이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동권들이 1970년, 1980년대 나타난 이 운동권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조져버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를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있고 이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국심, 민심을 갈라치게 하고 있고 지자자가 된 이후 이들이 모든 정치적 감투를 차지 위해 가지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이관시키고 정치적으로 다 갈라치게 하고 있고 그래요. 진짜로 나쁜 운동권 세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말 좀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시대를 지배해 온 세력, 바로 운동권의 허구와 오만,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동권을 몰아내자.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민주화의 영웅이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과연 그들의 외침을 진실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은 그들의
선동을 들었을 뿐이었고 국민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1960년대 서독에 가서 일을 했고 1970년대 월남 전쟁에 가가지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국가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 버리고 80년대 산업화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그때 뭐 했습니까? 데모뿐이 안 했습니다. 데모. 이제 나이가 70, 80이 되어가지고 예? 이제는 외국인들한테 찾아가면서 예? 인권을 말하고 내가 참 이거 말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까봐 내가 밖에서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 내가 말하지 않고 그러겠어요. 하면 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시대를 지배해온 세력들, 바로 운동권, 정치인들이 허구와 거짓 오만,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국가에 남긴 상처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동권,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라 외쳤습니다. 민주화의 영웅이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그들은 스스로 포장해버렸어요. 스스로를 포장해버렸어. 그들의 외침을 진실로 받아들인 적이 국민은 없어요. 국민은 그들의 선동을 들었을 뿐 그들의 정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운동권은 언제나 우리가 정의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허구였습니다. 민주화는 국민 전체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특정 세력의 독점적 업적이 아닙니다. 민주화는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야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때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할 때 데모한 운동권은 민주화는 그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업적이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은 민주화의 상징을 자신들이 전유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을 자신들이 정치적 자산으로 포장하며 권력의 사다리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구호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 쟁취의 도구였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국민 전체의 희생을 자신들이 업적으로 포장했습니다. 운동권의 구호는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민주, 민중, 정의, 혁명이라는 단어들이 정치판을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구호는 현실과 괴리된 허구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생존을 위해 일터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운동권은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은 화합과 협동을 원했지만 부국강병 화합 협동을 원했지만 운동권은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지금도 운동권은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호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패거리 정치와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동권 세력은 이제 60대, 7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행태는 여전히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외치기보다는 전쟁터 같은 정치판을 만들었습니다. 땡깡과 패거리 정치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귀 영화를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희생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았지만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국민의 희생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엄청난 성을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전 국민을 여러 갈래로 나눠버렸어요. 갈등을 조장시켰어요. 운동권의 정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정치적 분열, 운동권은 통합과 화합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피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 정책을 왜곡했습니다. 사회적 불신, 국민은 운동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했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운동권은 민주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게 정치권에서 나오고 그래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바로 운동권입니다.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상대의 잘못만 부상시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정당화가 되고 상대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불법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을 제공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이었어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정의고 정당화되었는데 박근혜,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법화되어 가지고 탄핵시켜버렸잖아요. 탄핵. 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로남불은 운동권의 대명사였습니다. 국민은 운동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했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운동권은 과거에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권력을 독점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고 그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미국에서 코메리칸,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어이, 운동권, 그 돈 어디서 가지고 갔나? 우리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돈 아닌가? 그들의 과거 행적은 국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의 민낯은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왔어요. 국민의 희생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았지만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 잡은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양키 고홈, 비제국주의자 타도하자를 외치던 자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미국 땅, 영국 땅, 프랑스 땅에 갖다 놓고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동권의 정치의 행태는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게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운동권은 전부 다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게 되면은 그들이 운동권이 모인 그 집단이 지옥 그 자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권이 국민의 권력을 찾자. 우리가 주인이다. 권력은 국민 것이다. 권력을 돌려달라. 운동권의 자기 정의 주장은 허구였습니다. 그들의 선동 구호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고 그들의 정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내로남불은 운동권의 대명사였고 국민은 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성실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기 처자식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먹여 살린 그분들이 민주화를 하신 분들이고 그래요. 운동권은 민주화를 한 적이 없어요. 경제가 돌아가야지 민주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권의 자기 정의 주장은 허구였습니다. 그들의 선동 구호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고 그들의 정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내로남불은 운동권의 대명사였고 국민은 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국민이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은 권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운동권의 오만과 방자함은 몰락을 부를 것이고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요구한다. 국민 앞에 선 법치의 원칙. 하나,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 현실은 이 원칙이 흔들려 왔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을 법 위에 두었고 상대의 죄만 부각시키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어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재판도 해야 되고 현직 대통령 이재명 재판도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없다고 국가가 굴러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굴러가요. 대통령 고난 대행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더 잘 굴러가고 그렇더라고 국가가.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특정 인물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다른 이재명의 잘못을 덮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하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통령 고난 대행이 있잖아. 둘, 권력의 오만을 넘어서는 국민의 요구. 권력은 본질적으로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을 법 위에 두려 하고 법을 초월하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죄는 면제하면서 내 죄는 없는 거야. 상대방의 죄만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오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법 앞에 서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국민은 권력의 오만을 넘어서는 법치의 실현을 요구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국민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이 없어도 국가는 잘 굴러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특정 인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국가는 잘 굴러갑니다. 고난 대행이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갑니다. 국가는 한 인물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는 대통령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국가야? 국가는 특정 인물의 존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제도에 의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가 실현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가 실현될 때 국가는 더 강해집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국가는 잘 굴러간다는 강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거 유세할 때 무대 올라가가지고 큰절하고, 또 뭐, 방탄조끼 입고 돌아다니면서, 쇼만 하고,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냥 대통령은 보니까 허수아비고 그래, 그냥, 대한민국 지금 누가 지켜주고 있나? 미군들이 지켜주고 있잖아, 세상 진짜 골 때리게 돌아갑니다. 그래 놓고 개파를 나눠 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면은 권력을 잡아 처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은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부 콘서트, 막말 콘서트, 한맺힘, 열등감을 해소하는 콘서트를 그걸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또, 뭐, 제가 왜 저렇게 무식하니, 뭐 하면서 무식하고 뭐, 엘리트가 아니라서 그렇다느니, 뭐, 엄청나게 지금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국가가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갈라지고 민심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일개 유통회사인 쿠팡이 뭐 국회에서 불렀는데도 안 오잖아. 우리 미국이야. 하버드 나온 미국이야. 하버드. 대한민국 하버드 나온 아이들 왜 이렇게 많나? 하버드가 뭔데? 하버드가 뭐지? 나 몰라. 대한민국 쿠팡보다 돈이 더 많이 있는 대한민국 재벌들 국회에서 부르고 그러면은 총수가 나와서 벌벌벌벌 막 저 겁먹은 신용까지 죽으라면 뭐 죽는 신용까지 하잖아. 그런데 쿠팡 왜 니들 왜 안 나와? 뭐 저 희한하게 생겨놓은 호모 에렉투스 우리는 호모 사피언스야. 근데 호모 에렉투스처럼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거기 왜 앉아있고 그러는 거야. 김범석이 왜 안 나와?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대. 그리고 뭐 197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7살 때 미국으로 갔더구만. 그래서 뭐 하버드하고 엄청나게 뭐 저기 화려하더구만. 그런데 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 그럼 당신은 와야지. 지금 좌파 우파 난리 났어. 쿠팡은 좌파 우파 지금 함께 지금 저기 뭐 공략해가지고 한데 대한민국에 쿠팡 도와주는 거 없어. 김범석이 당신 말에 부르면 와가지고 죽는 신용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큰절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같은 사태 안 일어나. 좌파 우파가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김범석이 때려잡나 김범석이 미국 시민권자 7살 때 미국 건너갔더구만. 그건 뭐 이제 한국에 아니지. 7살 때 미국 건너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버드까지 나오고 뭐 핫바드까지 나오고 그랬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특정 인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국가는 굴러갑니다. 대통령 고난대행이 있고 국무총리 고난대행이 있고 고난대행 세상이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있어요. 국가는 특정 인물의 존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제도에 의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가 실현될 때 국가는 더 강해집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국가는 굴러간다는 강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국민의 권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은 권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법치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국민은 노예가 됩니다. 윤석열 재판도 이재명 재판도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국민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을 돌려달라.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을 돌려달라. 결국 공정한 재판 요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윤석열 재판도 이재명 재판도 모두 진행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없어도 권한대행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는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있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없어도 잘 굴러가요. 정치인은 본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고 그래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 머슴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압력을 행사하는 아주 부정부패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존재는 국가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인 존재. 정치인이 사라져야 국가가 살아난다. 정치인이 사라져야 국가가 살아난다. 정치인이 사라져야 국가가 살아난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보다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국민은 정치인의 존재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정치인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겪고 국가의 발전은 정치인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발목이 잡힙니다. 정치인은 암이다. 암은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은 암이다. 암은 정치인이다. 암을 제거하자. 정치인을 제거하자. 정치권은 권력 중심으로 움직이고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래요. 국민은 권력의 도구로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 중심의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을 되찾자는 외침입니다. 국민 중심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인이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후원금을 받고 뇌물을 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국민은 정치인이 권력 다툼에 희생이 되었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고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세금 먹는 하마, 세금 먹는 암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서울대 집단이 정치 권력 독점입니다.
서울대 동창회, 서울대 동문회 하는 곳이 국회고 행정부고 입법부고 그래요. 서울대 출신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엘리트라 자칭하며 정치권을 지금까지 독점해왔어요.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카르텔 서울대학교 동문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카르텔, 그들의 성, 그들이 무너질 수 없는 성, 서울대학교 동창과 서울대학교 동문회를 대표하는 게 현재 정치인들이고 그래요. 서울대 집단은 정치권을 독점하면서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철저하게 막아왔어요.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동창, 서울대 동문 집단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대기업에 가나 정부가 있는 공사에 가나 이게 이제 지방대 출신들이 서름이고 한맺힘이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 하늘이 태양이 물고기 자리 시대 2150년이 끝나고 물병 자리 시대 2150년이 지금 시작되는 초기 단계고 그래요. 서울대 집단은 정치권을 독점하면서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막아왔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래요. 대한민국 현재 정치 구조, 권력 구조가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청래가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들한테 한 표씩만 준다고 하잖아. 정청래가 그런 거 좀 대가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서울대 집단은 자신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을 막아버렸어요. 지방대 출신들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철저하게 차별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래요. 서울대 집단은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막아버려요. 이 사회 전체가 그래요. 이 사회 전체가 이는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왜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막는가?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지방대 출신들도 대기업의 간부가 되고 기득권이 될 수 있거든. 그걸 서울대 아이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야. 지들만 해야 되거든. 지들만 1등 한 놈만 해야 되거든. 그런 게 어디 있나? 지금 2150년이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2150년이 새로운 물병 자리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하늘의 뜻인데 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말 잘한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애새끼들한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저기 뭐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서울 우유 먹이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중학교 때는 예,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때는 제발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라. 건국 우유를 먹이고 이게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코미디란 유머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시대가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해 버렸어요. 그동안 그 물고기 자리 시대 2150년 동안은 국가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국가 왕 황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이제 물병 자리가 앞으로 2150년 동안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고 그래요. 아마 한 50년 안에 한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외계 종족 애들하고 섞여 가지고 같이 살고 그럴 거예요. 다른 별에서 온 존재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살게 되는 날이 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물병자리 2150년 동안 우주가 열리는 시기고 그래요. 나는 그게 보이잖아. 나니까 그게 보이고 그러는 거야. 지금도 우리 보수 쪽에서 서울대 나온 평론가들이 좌파 애들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선거를 하면 매번마다 깨져. 우리가 권력을 갖다 줬잖아. 찾아줬는데도 권력을 빼앗겨 버렸잖아. 그게 뭔데? 그 서울대 애들 때문에 그런 거야. 지들만 잘났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은 어? 괴주의자의 배신자들의 집합, 괴주의자들의 집합, 철새들의 집합이 서울대학이야. 자기 자신은 알잖아. 이타심이 없잖아. 지금은 이제 물병자리 시대고 그래요. 국민은 정치인의 오만과 서울대 집단의 권력 독점에 분노합니다. 국민은 정치인이 사라져야 국가가 살아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정치인이 사라져야 국가가 산다. 정치인이 죽어야 국가가 산다. 정치인이 죽어야 국가가 산다. 국민은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은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회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2150년, 다가오는 2150년은 권력 중심의 세계가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민 중심의 세계가 되고 그래요. 국민은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은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은 국민 중심의 사회를 요구한다. 서울대 집단의 권력 독점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집단은 자신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철저하게 막았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가게 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아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인재들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까버리고 그래요. 대한민국 대기업들, 대한민국 공사들 내가 경험했잖아. 익득 스승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무서워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익득 스승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치인이 사라져야 국가가 살아난다. 권력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서울대 집단의 권력 독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지방대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막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20세기와) 21세기 초반까지 인류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 이특 스승이 말하고 그런 거예요. 권력은 소수 집단에 집중되었고 국민은 그들이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전체주의는 국민을 통제하고 집단주의는 개인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가는 우주가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가오는 시대는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집단의 이름으로 희생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영성이 새로운 시대를 지배할 것입니다. 국민은 집단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핵심은 영성과 개인주의입니다. 영성은 인간의 내면을 깨우고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집단의 이름으로 억압받지 않습니다. 국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영성은 인간을 내면의 자유로 이끌고 개인주의는 인간을 외부의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 됩니다. 권력은 본래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소수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왔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권력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은 권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은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트주의 허구, 서울대의 허구, 하버드의 허구, 스탠포드의 허구, 하버드 대학 나오면 정치인, 스탠포드 대학 나온 정치인, 서울대 나온 정치인들의 허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조선시대의 4대부죠. 4대부. 성균관 대학 나온 아이들. 조선시대 성균관 그 4대부 아이들. 정치권의 자칭 엘리트는 사실상 서울대 동창회, 서울대 동문회 집단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나온 아이들은 연세대, 고려대까지 이루라고 말하잖아. 지들이 최고라고 말하잖아. 그들은 자신들을 엘리트라 자칭하며 정치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엘리트주의는 허상입니다. 권력을 갖다 줘도 뺏겨, 배신당하고, 기회주의자고, 철새고, 서울대. 엘리트주의는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였습니다. 서울대 집단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출신들의 정치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였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집단은 자신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출신들이 정치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다가오는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특권을 무너뜨립니다. 전문직이 사라지고 그래요. 판사, 검사, 의사 이 직이 사라지고 그래요. 인간은 판단만 하면 돼요.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입니다. 서울대 집단의 엘리트주의는 인공지능 시대에 설 자리가 없어요. 아마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데는 앞으로 30년도 안 걸리고 그래요. 인공지능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모든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요. 자, 이제 물병자리 시대,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뒤면은 외계인들이 그동안 숨어 지내던 외계 존재들이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에 같이 착륙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반중력 엔진을 사용하는 시대가 제트 엔진이 사라지고 우주선 로켓 엔진이 사라지고 제트 엔진이 사라지고 반중력 엔진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이득스승이니까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사라지고 영성과 개인주의가 미래를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청년들 봐요. 혼자 밥을 잡수시고 계세요. 청년들 보면은 내가 밥을 처먹는다고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은 대학가에 있는 그 젊은 학생들 보게 되면 다들 혼자 밥 먹어요. 혼자. 그게 미래고 그래요. 다가오는 시대는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사라지고 영성과 개인주의가 미래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다시 국민이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자칭 엘리트는 한국은 현재 서울대 동창회 동문회 집단에 불과해요. 입법부,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가면은 전부 다 서울대 동창회 동문회 집단이고 그래요. 그 옆에 이제 뭐 병풍으로 연세대 고대 애들 끼어 있겠지. 그러나 인공신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이제 다 바뀌어버리고 그래요. 왜? 지금 청년들 보죠. 청년들, 학생들 봐. 자, 이렇게 이제 또 비판하고 그랬을까? 내가 또 대안을 또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대안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국민이 주인의 시대를 향하여 12.3 계엄은 이미 국민이 심판한 사건이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오만하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건을 재해석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정한 전체주의이며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다. 이는 권력의 오만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다. 이제 이재명을 해서 대통령제는 이제 이재명이가 마지막이고 그럴 겁니다.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여당은
권력을 잡은 순간부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로 변질되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 국민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전체주의적 제도를 도입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 그게 중국 공산당을 데리고 온 거잖아. 여당, 야당 전부 다 이제 중국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현재 노예 노릇을 하고 있잖아. 여당의 오만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온다. 국민은 더 이상 여당의 독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은 권력을 다시 찾아야 한다. 권력을 줬더니 이 권력을 잡은 새끼들이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그런 거예요. 야당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무능과 기회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국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여당의 실수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 국민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 자신들이 세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권력의 빈틈을 노려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려 한다. 야당의 무능은 국민의 실망을 불러온다. 국민은 더 이상 야당의 기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은 다시 권력을 찾아와야 한다. 여야 모두의 내로남불. 여당과 야당 모두 내로남불의 대명사다.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상대의 잘못만 부각시킨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상대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불법화된다. 국민은 이를 똑똑히 보았다. 내로남불은 정치권 전체의 대명사다. 국민은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했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자,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기득권 이놈아들은 현재 모든 재산과 돈과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들은 거의 다 지금 미국에 다가 있어요. 대한민국 기득권 아이들은. 모든 재산을 미국으로 다 빼돌렸어. 중국으로는 돈을 안 빼돌렸겠지. 거기 가고 그러면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모든 돈을 영국, 프랑스, 미국 땅에다가 다 갖다 놓은 게 대한민국 기득권이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보다 더 많이 갖다 놓았을 거야. 우리가 생산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모든 그 재물들, 돈, 달러를 다 빼돌렸을 거야. 다가오는 시대는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사라지고 영성과 개인주의가 미래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책임집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무엇인가? 국민 중심 사회, 권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법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는 2150년 동안의 물고기 자리는 끝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물병자리 시대가 열리고 그래요.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죽기 전에 죽고 그러면은 말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잖아. 살아 있을 때 내 할 말 다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방송하는데 쌀값이라도 좀 쌀, 반찬값 뭐 보내주고 그러시면은 감사하겠네요. 후원해달라는 말은 못해요. 근데 쌀이 있어야지, 반찬이 있어야지, 전기세 내야지, 예? 그리고 장비값 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계속 떠들 수 있어요. 아, 박스 한번 줘 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안 돼. 지하철비도 안 되더라고. 자, 라만체의 기사 돈키호테와 같은 익득 스승이었습니다. 익득 스승, 이 세계를 살리는 익득 스승, 이 세계를 구원하는 익득 스승이었습니다. 2단, 3단, 4단, 사탄, 막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합니다. 감사합니다.